22명을 태운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경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사고 낚싯배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조성음 기자, 현장 어떤가요? 예, 저는 지금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상황인데요. 조금 전인 오전 5시 40분쯤 이곳으로 사고 낚싯배인 선창 1호가 들어왔습니다. 바지선에 누운 채로 들어온 낚싯배 바닥의 왼쪽 뒤편 부분에는 한눈에 봐도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선창 1호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양됐고 배 안에서 탑승자가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해경은 일단 낚싯배를 실은 바지선을 부두에 댄 상태인데 날이 밝으면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창 1호는 어제 이맘때쯤인 새벽 6시에 출항해 6시 9분쯤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창 1호는 9.77톤급 선박으로 선장 등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9분쯤 뒤에 약 톤수가 34배나 차이가 나는 336톤급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것입니다. 사고 후 급유선이 112에 신고하고 구조에 나섰고 뒤이어 도착한 해경도 구조 작업을 했지만 22명 중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낚싯배 선장 오모 씨와 승객 57살 이모 씨 등 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과 군의 함정, 헬기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300발이 넘는 조명탄을 쏘면서 야간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해경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정쯤 실종자가 어디에 표류하는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수중 수색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영흥대교 인근 부두에는 밤새 혹시나 실종자를 찾을까 하는 앰뷸런스 2대가 대기했지만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젯밤에 급유선 선장 등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사고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예, 해경은 어젯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주변을 살피는 작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급유선 선장이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두 선박이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폭이 300m 정도로 좁아진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지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낚싯배 생존자 증언 등과 파손 부위 등으로 미뤄봐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2명이 탑승했던 낚싯배에서 13명이나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한 물살 탓에 낚시객들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인명피해를 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배 안에 있던 14명 중 3명만 목숨을 건진 데 대해 선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충돌 당시의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목숨을 건진 3명은 뒤집힌 배 안에 남아있던 공기, 에어포켓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1차 인원으로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해경 등 80여 명이 수중 수색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경 전용 부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마지막 1명까지 구조에 혼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은 건 오전 7시 1분,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2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을 주문했고 2차례 전화 보고와 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주문한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2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해경과 행정안전부, 세종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세 보고를 받고 참모진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6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경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가장 먼저 지시했습니다. 또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취할 것, 희생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구조작업 도중 2차 사고에 유의할 것,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구조작전 관련 사항을 적극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 항공수색을 철저히 하라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2분에 대한 수색으로 최선을 다해 수색을 빨리 마쳐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오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22명이 탔던 배가 불행을 겪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사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망자 사후 절차 지원 문제, 슬픔에 빠져 계신 유가족을 어떻게 도울지 등을 차질 없이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달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사고 원인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한 영흥도 주변 해역에 우리 군도 2,500톤급 호위함인 충북함을 비롯한 함정 17척을 투입해 입체적인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상 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 한 대와 링스 한 대도 사고 해역 상공에서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전단 소속 잠수사 20여 명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5년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 전복 사고 이후 최악의 낚싯배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하진 않은 가운데 흐린 날씨와 강풍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전 6시 9분. 동트기 전 앞을 제대로 보기조차 힘든 시각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역은 비가 내리기 직전으로 흐린 데다 안개가 다소 끼어 있어 시정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초속 7에서 8m의 강한 바람도 불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살이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짙은 어둠에 강한 바람까지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힘들 뿐더러 레이더에 배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승객들이 물에 빠져 익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차가운 수온이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낚시객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대처도 비교적 빨랐지만 차가운 물에 갑자기 몸이 노출된 탓에 심장마비나 저체온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또 물살이 워낙 강해 낚시객들이 사고 지점에서 바로 발견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해경은 사고를 당한 낚싯배가 출항 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고 승선 인원도 초과하지 않았으며 출항 시간도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